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대재해특별법 유예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한편 여야 대표는 나란히 청년 정책 행보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중대재해특별법 유예안의 처리가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조금 유예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이제 설치를 이제 약속을 받으면 좀 고려를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어떻게 좀 이 부분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무조건 유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로펌에서요 산재 사고 이제 중대재해 2건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지금도 조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경찰, 검찰은 따로 수사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이 지방이 또 다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산재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이 많은데 여기에 무슨 산업안전보건청 또 여기에 청을 또 만듭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옥상 옥이다. 저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중소기업들은 이제 준비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부족한. 상당히 준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게 바로 시행돼 버리면 만에 하나라도 이게 실수로 사고가 나면 거의 기업인들은 이게 다 교도소 가는 이래서 이게 어떻게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잠재적 교도소 범죄자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건 없이 빨리 이게 2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 뭐 산업안전보건청 이게 또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래 봅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이제 50인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네 빵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거의 한 83만 곳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작 이 법이 빠르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법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간에 동일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이제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사정을 이렇게 뭐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유예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험청을 좀 만들어서 조금 제도를 안정화시키자 이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중소기업에 있는 단체들도 정부 여당과 어떤 국민의힘에게도 요청한 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최소한 어쨌든 민생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결적인 요소를 하기는 여야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유연한 자세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쌍특검법 재표결도 여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야당은 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지를 좀 두고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국회는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이전에. 예를 들어 이제 거부권은 15일 내에 하고 재표결은 이제 며칠 내에 해라는 법은 없어요, 헌법에. 그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회기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관행적으로 당에 회기가 있으면 그때 거부권 했을 때 바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회기에 처음에 빨리 하는 게 그게 오랫동안 관행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제 공천 과정에 혹시라도 이제 이탈표가 있을까 이런 이제 꼼수 때문에 계속 표결을 연장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잘못된 꼼수 정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의 원칙 중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없는 거는 이게 좀 결부시키지 마세요. 뭐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하지 이걸 해주면 뭐 어떻게 하고 저걸 해주면 어떻게 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걸 결부시키는 이걸 이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다. 우리 법학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하고 쌍특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뭘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표결하면 되지. 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태원 특별법 이것도 이제 제2요구는 해야 된다 봐요. 다만 완전히 뭐 법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고 좀 독소 조항을 재배하는 선에서 아마 이제 제2요구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제2요구하면 뭐 표결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결부시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좀 꼼수 정치는 이제 그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뭐 정치권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과 저것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가는 타협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서정욱 변호사처럼 법리적, 법학적 논리를 갖고 정치적 영역에다 끼워 넣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여야 간사가 서로 다른 법과 그 요청을 합의하에서 같이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너무 많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국민과 야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이태원법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령 뭐 민주당이 과잉해서 이 조사 권한에 대해서 너무 여당이라든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판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이 법에 대해서 제2요구를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온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좀 입장을 낼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관측이 있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형식에 대해서도 뭐 보도마다 좀 얘기가 좀 다르고요. 뭐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뭔가 해명이나 예. 이거는 이제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알기로는요 이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좀 해명하고 제도적 개선을 꾀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뭐 사과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 이 사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도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경호가 뻥 뚫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뭐 목사인지 참칭 목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하고 이게 가짜 친분을 내시하며 접근하는 이거 중대한 이게 경호상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경호를 강화할 건지 또는 이제 그 제2부속실이나 그다음에 이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체계적인 보좌가 될 수 있는 거고 제2부속실이 거쳐갔다면 이런 데 만남이 쉽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법에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친인척의 모든 비위도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한 사안이고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예.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저는 해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 예. 그 방식은 대통령이 이제 여러 뭐 이런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 이건 안 하고 아마 이제 그 KBS라든지 예. 지금 KBS가 이렇게 보입니다. 단독으로 이제 좀 깊이 있게 대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설명할 기회에 그때 이 문제도 대통령이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대책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떨고 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톤이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도 뭐 해명과 설명 또 제도적 보완 요 정도 톤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이제 소상하게 과정을 경위를 해명 설명하고 예.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데 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뭐 유감 정도는 뭐 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수위는 또 고민하겠죠. 이게 어떤 정도 이제 수위로 어떤 형식으로 나와야지 이 부분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철규 의원의 발언 같은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실의 발언도 무슨 문제냐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 선물은 대통령실이 보관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있어요. 그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무와 관련된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고 또 보관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돼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은 가치도 없고 또 실제로 공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잘 관리하고 있다.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뭐 안 돌려주고 뭐 연락이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말하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예를 들면 야권이 다시 그럼 언제 그걸 접수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날짜부터가 다 해명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트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가게 됐는지 그런 경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것은 잘못된 해명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고. 예. 어쨌든 형태는 김건희 여사가 되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보면 잘못 받았다. 빨리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든 국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처럼 이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여러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나쁜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잘못됐다 하고 말씀하는 게 빨리 끝내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직접 나오실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과문, 자기의 마음을 실은 사과문 하나 내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YSDJ 대통령께서 그 아드님들 때문에 다 어려우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분들은 뭐냐?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죄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랄지 그 정도 하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같은 여당이지만 해법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의 입장은 혹시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뭐 김무성 대표는 이제 여사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뭐 그거는 뭐 전 동의하고요. 예. 그런데 그 김웅 의원 발언이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사저로 가거나 외국에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사저로 나가라는 게 뭐 별거라는 겁니까? 이혼하라는 겁니까? 이게 왜 사저로 나갈 때 사안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나가라?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딸 문다혜가 사회하고 이제 태국에 나간 적은 있었죠. 근데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어디로 이게 외국 뭐 망명하라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저는 이런 발언하는 사람이 이게 국회 배지 달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이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당한 이게 개변 이것도 이게 방송에서 다뤄야 될 개변인지도 의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외국에 지금 망명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요. 법적으로 이게 공직윤리법도 보시고 김영란법도 보면 원래는 이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이게 직무와 관련 없으면 친구다, 아버지 친구다, 또는 이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원래는 받아도 법적으로 반하는 게 없어요. 그건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런 참칭 목사인지 뭐 진짜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한테 선물 받았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돌려주려고 하는데 연락이나 이게 받습니까? 공작한 사람이 돌려받았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창고에 쌓아놔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법으로 뭐 기록물이 어쩌고 저쩌고 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는 아예 규정 자체가 직무와 관련했을 때만 문제되지. 이거는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친구, 지 사적인 관계로 선물 하나 던져놓고 간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망명을 해라, 사저로 가라 이런 게 망발을 하고 있는 김웅 의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예. 확실히 해법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뭐 입장이 다양할 수 있어요. 방법론은 뭐 그거는 그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김웅 의원의 뜻도 그만큼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강한 반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납득할 수 있는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국민의 50~60%가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한 번쯤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하고 가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예. 그것은 대통령실 내부의 자기
자기 논의 속에서 나올 일이고 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떠할까?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짧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일관되죠. 국민이 이제 그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따르겠다. 이게 일관된 워딩이고 그전에는 이제 그 정치 공작이다 이랬잖아요. 저는 이 말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김건희 여사 보고 직접 사과하라 마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국민의 우려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경호나 보좌 시스템이 뚫리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 우려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문제로 이제 그 돌파하자. 저는 이런 뜻이 아닌가. 사과를 요구할 것 때문에 벌써 사과 이야기를 꺼냈겠죠. 김경률 회계사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사과 이야기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걱정은 바로 이게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자.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을 두가지고 혹시 이게 친인척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감찰하게 하자. 이게 국민의 눈높이 걱정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돌파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김웅 의원 다시 한번 이게 더 비판하면 아니 본인도 이게 국회의원이고 그래 국회의원 당선되면 자기 부인한테 뭐 동문이나 친척들이 남편이 국회의원 됐는데 선물 하나 갖다 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게 부인을 사저로 돌려보내고 다시 이게 외국으로 내보낼 겁니까? 정말 이게 해도 대통령 공격이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당내에서 좀 입지가 더 견고해졌다는 이런 평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확실히 견고해졌죠.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말하자면 지지 철회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과거에 소위 친윤계 같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빼려고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했을 건데 그런 데 대한 미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철규 의원의 힘이 빠졌다.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뭐 여사의 거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과하면 밀린다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한 일부 뭐 서정우 변호사도 그렇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사과하지 마라. 사과하면 밀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을 계속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는 순간 수도권 선거나 총선이 폭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이고 이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 점은 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특검에 대한 얘기를 쏙 빼버렸어요. 특검을 안 받고 특검을 안 받는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을 안 받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 백 문제만 갖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심으로 몰았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허들이 낮아진 거예요. 사과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특검을 논의하기 민주당이 어렵게 만들어진 공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의 이번 참에 정말 실감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 권력과 소위 한동훈 권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이 보였는지 굉장히 생각이 깊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한 부드러운 제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뭐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이제 적절한 비유가 있죠. 우리 그 삼국지에 보면 이제 그 유배하고요, 제갈량은 이제 삼고초려해서 제갈량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비가 뭐라 했냐면 제갈량과 나의 관계는 수어지교. 이 말은 이제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이게 수어지교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이게 숨도 못 쉬죠. 바로 죽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뭐 견고해졌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게 잘못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물고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습니다. 윤석열 없는 한동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검찰부터 법무부 장관 거쳐서 위원장까지 있었습니까? 저는 진짜 윤 대통령이 뭐 통권 리더십으로 포용해서 다 봉합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도저히 안 돼. 이러면 국민적 지지고 뭐고 아무 관계없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날짜로 정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권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원하면서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한, 그래서 물과 물고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위원장이 완전 홀로서기나 독립, 이거는 이게 어렵다. 뭐 저는 서로 봉합은 됐지만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경고해 줘서 떠나서 뭐 힘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래 보입니다. 자,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예. 이번 총선에 대한 출마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진 찍은 거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진 찍은 거 하고 어떤 사진을 앞세워서 총선을 이길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고기지만 뭐 수정구 변호사 말이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잊을 수는 없고 배신할 수 없는 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놓으라고 얘기해서 다 같이 사는 방법을 구하자는 것이지 갈등에서 갈라서자는 얘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고 실제로 물고기가 용이 되고자 하는 물고기가 됐을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말.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봉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공천 밑그림 작업이 나오면서 또 다시 혹시라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갈등이 필요하다 봐요. 오히려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이게 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회사에도 이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게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갈등이 창조적 갈등. 이 갈등이 오히려 성화돼서 더 전화위복이 되고 원래 비가 좀 내려야만 땅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수많은 이게 난관 갈등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제 공천 문제부터 복잡한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극복하느냐. 두 사람의 그 노력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게 갈등이 더 발전의 계기. 저는 이번에도요, 솔직히 갈등 봉합되면서 얻은 게 많아요. 보세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작에 당했다는 게 전 국민이 알게 됐으니까 이것도 알게 됐고 또 이게 포용하면서 통크 리더십 이런 얻은 게 있고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윤석열 아바타는 아니네.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나 할 말 하는 아바타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또 뉴스가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잖아. 모든 뉴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나 제3지대 뉴스가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모든 뉴스가 한동훈 윤석열 갈등 이거밖에 없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얻은 게 많아요. 앞으로 저는 갈등도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해소하면 얼마든지 더 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런 상황 속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만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여전한데요. 관련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재난의 현장을 갔던 것이고요. 특별히 그걸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럼 대통령도 오시고 저도 오는데 거기서 따로따로 가야 맞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얻은 게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시 맞받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니 뭐 이번 사태로 결과적으로 얻은 게 많아졌죠. 그런데 과정은 미숙한 데서 온 과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관섭 비서실장의 미숙함 또 실제로 보면 그야말로 인천 시당 또 서울시당에서 말하자면 그 한 비대위원장의 미숙함 이런 것이 나타나는 사천 논란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데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서천 화재에서 봉합하는 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내려오셨으면 조금 2층에 계시는 상인들의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냐. 20분 만에 사진 찍으러 왔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런 그런, 가운데 그런 예. 부분인데 또 하나 민주당도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재판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원내대표가 대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여야가 청년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고 이재명 대표도 피습 사건 후 처음으로 이 군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의 고충을 들었거든요. 네. 두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평가하세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차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모습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김일성, 김정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의 안보관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의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또 국군 장병들도 하나의 유권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고충들을 한번 좀 헤아려 보는 것도 뭐 적절한 방안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예. 일각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의 군 병력 급감 상황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그 안보 위기가요 상당히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우리 하마스, 그다음에 대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을 단축한다. 이런 자국의 안보 자해 공약, 이거는 이제 저는 시대에 안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화재 현장 쇼라고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수해 사진 이야기를 하는데 화재 비유할 때는 화재로 비유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경기도에서 시절에 그때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죠. 엄청난 화재였죠. 그때 경남 돌면서 떡볶이 있잖아요. 떡볶이 먹방을 오후에서 저녁까지 황교익. 이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원래 화재가 나면 광역단체장이 지휘감독자로 현장에 뛰어가야 되죠. 근데 소방관이 그때 순직한 엄청난 화재였는데 본인이 떡볶이 먹고 있는 이걸 이야기해야지 쇼를 이야기하려면 여기 왜 화재를 수해로 덮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떻게 화재 쇼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항상 이게 뭐 쇼를 잘하는 사람 눈에는 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항상 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 현장에 정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간 것도 쇼로밖에 안 보이는 본인부터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리고 당 로고랑 상징을 좀 바꿔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교체한 거라고 하는데 바뀐 로고 이제 보셨을 텐데 네. 뭐 어떤 의미라고 좀 이제 파악을 뭐 하고 계세요? 희망, 뭐 미래 이런 것들도 예, 예.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8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표를 썼는데 더불어라는 숫자를 좀 약하게 줄이면서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낙연 대표와의 경쟁 구도,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에 대한 의도가 있을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지난 정부 심판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절시키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그게 시끄럽게 넘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뛰었던 뭐 임종석, 노영민 이런 분들에 대한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새 단장을 한다, 또 총선 재비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디자인을 했던 손해노원조차도 이렇게 디자인한 건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글씨로 민주당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정통성과 뿌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뒀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 색깔 지우고요. 자기 이제 그 퍼스널 컬러라고 하던가 자기 있잖아요. 색깔 어울리는. 예. 그거는 이제 이재명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그 푸른색 인이 있잖아요. 그 색깔. 그걸 거의 바탕에 없앴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색채를 지우고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 이런 이제 병정이 내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3지대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대표가 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빅텐트가 어떻게 지어질까, 지어지긴 할까, 한다면 언제 할까,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게 중텐트에서 이제 빅텐트로 가는 어떤 단계적 과정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살짝 선을 긋는 듯한 이제 네. 그런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데 한 20일 단위로 이야기는 바뀔 것이다라고 설 전까지는 이와 같은 어떤 말하자면 비빔밥은 된지언정 죽은 되지 않겠다. 무작위적인 어떤 그 통합 과정들은 시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의 스탠스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왜 양양자는 선택했냐? 양양자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과학기술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이미지와 과학기술의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겠다. 이 정도 선까지는 설 전까지 가고 그 대신에 이쪽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나 원칙과 상식, 뭐 미래대연합 이런 분들은 연대 가능한 선을 빨리 통합해 가겠다. 예. 크게 보면 이제 대규모, 중규모의 텐트와 소규모의 텐트가 설 전까지 만들어지고 그 지향들끼리의 말하자면 규모를 보면서 지지율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비례대표 제도에 따라서 유불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보수 진영 출신의 세력과 진보 진영 세력의 출신이 이렇게 중텐트를 치는 것이 간극을 좁히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훨씬 이제 어렵죠. 저는 이번에요. 예. 결국 이제 그 빅텐트는 물 건너갔다 봐요. 아마 이제 두 당이 합치면서 이제 순번을 정했을 거예요. 1번 양양자, 뭐 2번 이준석, 3번 허은하 이렇게 정해놨는데 또 합치려면 순번이 또 바뀌어야 돼요. 나머지 또 세 당을 순번 깨워주면 자기들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두 당이 합칠 때 공천에 대해서는 묵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빅텐트 치려면 세 당에 또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빅텐트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양양자 무슨 이게 이미지가 무슨 과학기술입니까? 여상 나와서 이게 삼성에 뭐 상무하면 다 과학기술입니까? 고동지 사장부터 이게 훌륭한 분도 많은데 그게 양양자 하면 떠오르는 게 성추행 비호 아닙니까? 그 본인의 외사촌 그 지구당에서 이제 그 성추행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듣고 친척이 아니라고 하려다가 문제되니까 이제 제명되면 5년 내 복당했다니까 스스로 탈당. 이게 바로 지구당의 성 문제로 탈당한 이게 양양자입니다. 여기 성 이미지만 떠오르지 무슨 과학 기술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된다 봐요. 그거는 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그 과학기술 반도체 특별위원장으로 양양자 의원을 모셨습니까? 그런 비위가 있는 의원을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반도체 특별위원장으로 정부에서는 모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순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 모시고 싶은 생각은 있겠죠. 저는 이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들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밑에 가면 과연 이게 대권이 될까요? 그나마 이게 그냥 국민의힘의 비주류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뭐 레임덕이나 인기 떨어지면 경선에서 한번 이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게 그나마 대선에 이제 한번 꿈꿔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가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유승민 의원이 갈 일이 전혀 없고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뭐 이준석의 그냥 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성이 없다. 뭐 지금으로 보아서는 본인이 나가봤고 실패해봤기 때문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뭐 말씀 있었다시피 이준석 그 대표 밑으로 이미 대표를 선임했는데 가기가 그럼 가서 고문밖에 더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밖에 없을 텐데 상황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현역에 대한 평가, 공천을 어떻게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느냐, 특히 영남권의 의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할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김기현, 권성동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이 체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도 실제로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신인들이 TK 지역에 갔을 때 현역 의원 감점이 의외로 적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그런 전언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억지로 이제 현역들을 앉히고 싶어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것이 집행될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